인배화의 매력이라는 게 겨울을 참고 올라왔는데, 이야. 안녕하셨습니까? 번거롭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세월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아유, 이건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건 주걱이라고 그래서. 네. 근데 이렇게 된 게 많이 달아가지고 이제 반이 됐네. 네. 얼마나 오래 쓰셨으면 이게 이렇게. 네. 예, 다 달아버리셨네. 누룽지 긁어서. 이제 반이 됐네. 네, 애들은 보기 싫다고 버리라 그래요. 네. 제가 그냥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옛집의 해묵은 살림도 예외는 아니죠. 오래됐을 거예요. 제가 시집 온 지가 지금 5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게 저 올 때 있었던 겁니다. 쉼없이 무언가를 넣고 또 저어주던 어머니의 세월이 선명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옛날 게 좋아요. 네. 이게 어머니 손때가 잔뜩 뺀 추억의 도구입니다. 오늘은요, 끓이고 뒤집고 또 뭐 끼얹고 손이 참 많이 가는 음식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오랜 시간 공들여 맛에, 그러니까 알맹이만 남기는 궁극의 요리, 조림입니다. 오랫동안 뭉근하게 마음을 담아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배고프다고 밥도라 그러지만은 자식들 이런 거 좋은 거 주려고.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이런 거 다 해줄 거니까 먹어라. 최고의 맛을 위해 정성에 정성을 더하죠. 시간이 많이 걸려야 늘어지는 거잖아요. 깊은 맛이에요. 네, 깊은 맛. 기다릴수록 선명하고 짙어지는 맛의 정수. 우리의 조림을 만납니다. 금강 상류에 긴 물줄기를 두른 장수마을. 봄바람이 살랑대는 이맘때면 동네가 분주해집니다. 요거는 이제 저기 물장구를 막 쳐갖고 고기가 놀려서 막 도망가다가 고기를 걸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물장구 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렇지 보고. 자, 갑시다. 대나무 장대에 그물까지 준비할 것들이 꽤 많은데요. 마을 사람들이 자랑하는 냇가 사냥, 일명 뻥치기 잡이랍니다. 뻥치기. 오늘 그물을 하나 또 여기다가 바로 쳐. 따라 쳐. 저거 두꺼운 거. 우리 저희 고향에서는 이런 식으로 농번기 오기 전에 이렇게 철렵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밑으로. 반대쪽 하니까 밑으로. 소리 질르면서 때려! 대나무 장대로 요란하게 수면을 내리치면 놀란 물고기들이 스스로 그물에 걸려든다는군요. 80 넘는 동네 형님도 오랜만에 힘을 좀 씁니다. 형님! 그물 제대로 친 거야? 뒤에서 막 그냥 끌고 오는 거 같아. 자,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시간. 뭐가 잡혔을까요? 이거네 이거. 야, 이건 완전히. 어이구, 아이고, 월척입니다. 자, 이겁니다. 한 마리. 그런데 이 커다란 잉어보다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참마자. 참마자. 옛날 지게로 한 지게씩 잡았어요. 한 지게씩.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 다시 또 생겨요. 그래서 물이 조금 이제 깨끗해지니까 이 고기들도 많이 사라졌다가 이제 지금 돌아오는 것 같아요.
40여 년 전 마을 하천에 차고 넘쳤다는 토종 민물고기들의 귀환이 반갑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어요? 네, 많이 잡았어요.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 고기는 어느 때보다 반가운 봄 소식입니다. 끝내줍니다. 애들 맛있게 해주세요. 예. 우리 엄마 이 지역 사는 어머님들이 생선국수는 최고 잘해요. 최고. 전국에서. 난리 날 겁니다. 이런 거. 예. 최고 잘해요. 우선 손질한 민물고기들을 솥에 넣고 푹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생선 살만 발라내죠. 맛있게 한번 해봅시다. 푹 빠졌네 완전히. 어유 무슨 뭐 폭격 따위고는 그냥 푹 꺼갖고 그냥 국물이. 옛날 어른들이 이거 냇가에서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냄비 하나 들고 나가서 이렇게 잡아갖고 국수나 가져가서 푹 삶아갖고 그냥 점심으로 뭐 이렇게 먹고 그렇게 많이 했죠 이거 다. 이렇게 손을 한데 모으면 저절로 식구가 됩니다. 요새 맨날 저 젖감 내라고 툭 하면 젖 먹은 거 젖감 내놓으라고 그래, 나보고. 있잖아. 우리 얘들에 우리 아들 낳았는데 여기는 엄마가 나이가 많아갖고 내 집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고 약발로. 아니 진짜 젖 먹고 컸대. 그래서 맨날 나보면 젖 먹었다고. 우리 영감이.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86대. 옛날에는 가난했잖아요. 모두 다 농사지도 가난했었어. 그래서 밥을 더 먹고 또 와서 저 우리 애기 젖 좀 주라고 그러면은 저 단통 먹이고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그랬어요. 한 끼 식사가 소중했던 시절. 생선국수는 유일한 보양식이었답니다. 된장 푼 육수에 생선살을 넣고 뭉근히 졸입니다. 그리고 국수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수집에도 떠나도 좋아요. 수집에 또 맛있어요. 미나리하고 파하고 양파. 라마네기하고 수질 좋아졌지. 물에서 냄새 안 나지. 옛날에 그 먹었던 고기들이 새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입맛을 다시 북돋아주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냇가의 추억까지 진한 국물에 녹아든 봄철 별미 생선국수입니다. 여기 참마주. 요건 참마주고요. 요거는 모래무지. 옛날에 이런 게 참 많았거든. 근데 된장이나 고추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답답해서 못 써. 답답해. 적당히 넣어가지고 하면은 맛이 깔끔해. 성질이 급해 금방 죽는다는 이 녀석들은 장을 놓고 졸입니다. 우하고 양파를 갈은 건데 시원하고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어우러져서 훨씬 풍미가 있죠. 아, 이게 비법이군요. 이 고기가 그 양념을 쏙 빨아들여 가지고 아주 쫀득하면서도 찰지고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 나요. 무즙의 시원함과 메주콩의 구수함까지 졸여지면 맛도 영양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번엔 빙어네요. 뱅뱅 돌려서 놓는다 해가지고서 도리뱅뱅인 거예요. 이 이름이. 도리뱅뱅이도 조림의 일종인데요. 빙어를 노릇노릇하게 튀겨 고소함이 속까지 배게 합니다. 다음 매콤하게 양념을 발라 조리는데요. 아이고 예쁘다. 꽃 같아요. 아이고 이뻐라. 조선시대에도 자잘한 민물 생선은 이렇게 조려 먹었답니다.
장수마을에선 손이 많이 간다는 두부도 자주 해먹는다는데요. 두부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두부 만들 때는 진짜 한눈 팔면 안 돼요. 끓어 넘치면은 두부가 하나도 없어요. 기다리고 한참 기다리고 좀 진드간치 있어야지. 기다려야지. 마을에 다시 돌아온 건 물고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애들입니다. 이 마을이 젊은 세대들이 와갖고 요새 아주 마을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저기 마을이 앞으로 젊어지려고 그런 두부가 나오는 거예요. 옥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다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다지요. 이 두부라는 식품은 협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집에서 콩 내가지고 그 집에서 또 해서 나눠 먹고 그런 정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동네가 이 동네예요. 두부 품앗이를 한다고요? 진짜 잘 되네. 마을을 아주 끈끈하게 만드는 멋진 전통이네요. 고기잡이가 어렵던 시절 두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마운 단백질원이었답니다. 장사해도 되겠네. 아이고. 이것도 손위에가 딸이 있어. 엄청 부드럽게 누가 했는지 선수가 있다. 선수가 있어. 잘 됐네. 구수하네. 진짜 구수하게 잘 됐네. 학창 시절 나눠 먹었다는 도시락 반찬. 두부조림을 빼놓을 수 없죠. 연한 두부 속살에 짭조름한 양념이 스며들도록 조립니다. 알았어. 맛은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거는 맛있지요. 더 아무렇게도 엄마들이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잘해주는데 젊은 사람들은 손 많이 가는 건 안 할락해요.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빚어낸 밥도둑이랍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차린 조림 한상. 뼈가 없어 살살가. 많이 먹어. 건강하고. 예, 고맙습니다. 건강한 저들 줘갖고 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온 고기 덕분에 이웃의 정도 더 진해져 갑니다. 이제 전쟁이 그만하고. 전남 순천의 산골 마을. 광주리 하나 들고 봄마중 나온 어르신. 마늘이 쏙 올라왔다. 이 마늘이. 85세 김순덕 씨입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내민 시금치를 캐냅니다. 나가 이제 이런 거 숨고줘요. 우리 자식들이 와서 저기다 빼다 먹으려고. 나가 이제 가꾸지. 평소에 어머니 하면 자식들 이런 거 좋은 거 주려고. 사 먹지 마라.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이런 거 다 해줄 거니까 먹어라 그러고.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건 어머니 손끝에서 나온다는데요. 오, 때마침 찾아온 세 딸들. 우리 딸들이구만. 어서 이라. 어서 이라. 나 복등이네. 여러분 꼰대매를 여상케 생겨도 복등이요. 우리 자식들이 효자요. 우리 자식들은 동네에서도 불벌하게. 평생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식 5을 키워내셨답니다. 시금치는 언제 심었어요? 그자고 7월 그물게. 아 그래요? 음력 7월이면 8월에 심은 거잖아. 그만 쏙가라. 아이 그만 쏙가. 그만해.
장거 하지 마. 아이 커 엄마 우리 좀 아니야. 요거 뽑아먹고 큰 자식도 줘야 되고 작은 자식도 줘야 되는데 요 딸들이 다 뽑아먹고 싶어서 자꾸 겁나. 그만 섞어라. 아이 그만 섞어. 애정도 골고루 나누는 게 자식 농사의 비결인가 봅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궁이 앞으로 향하는 어머니. 숨 돌릴 틈도 없이 자식들 줄 반찬부터 만드는데요. 이렇게 푸고 이렇게 한 거 좋아. 물이 빠진 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 한 거. 시방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 요건 빗기라. 아, 빗자루? 빗기로. 빗자루가 왠지 앞에가 다 다르게 비싸. 요거 오래됐어. 요거 같이 늙었어. 세월의 손때가 묻은 평생지기들. 그런데 더 오래된 보물단지는 따로 있답니다. 60년이 됐지 요거. 60년이 됐어. 시간장. 우리 친정 어머니가 장을 잘 담아. 그랬든지 내가 배워갖고 이렇게 잘 담아. 이제 요놈을 새로 담아갖고 이제 명년에 내가 저거 떠놓으면 읽다가 또 버텨. 그러니까 계속 버텨갖고 자식들 주고 온 게 오래된 장이야. 보물이죠. 요거 보물. 엄마 보물이에요? 예. 요거 엄마 보물이지. 우리 자식들 장 준 보물. 이 집 시간장의 풍미는 아주 특별한 요리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데요. 하나.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주 재료는 닭고기. 요거 다 닭장. 닭장? 응. 떡국기에 먹게. 그래요? 예. 야, 칼 요거 큰 칼 갖고 있나? 그 노란짜리 한 거. 엄마 여기 있어요. 닭 잡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닭장은 과연 어떤 요리일까요? 사실은 저희 닭장을 엄마가 항상 해서 주셨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 처음 봐요, 사실은. 요것을 이 장그릇에다 담아놓고 요만한 단지에다 딱 담아놓고 한 열흘 되면은 다시 또 끼래. 그 요것을 오래두면 안 돼. 그래서 장. 그래서 딱 맛이 가까이 와서 요것이 들어놓게. 네, 먼저 손질한 닭을 끓는 물에 데칩니다. 살짝 뒤쳐서 내서 기름기를 빼야 돼. 그리고 간장에 졸여야 하는데요. 장 담는 옹기 하나도 허투루 고르지 않습니다. 장단지요, 흙으로 만든 장단지에 장을 담으면 배남이 없어요. 이렇게 2시간 넘게 푹 졸이는데요. 자식들에게 닭장은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라죠. 어떤 음식이든 이것만 넣으면 어머니의 손맛이 우러난답니다. 자식들 해주기가 즐거워. 자식들이 맛있게 먹고 엄마 맛있어. 좋아하는 게 나와 늘 거고 우리 손지들이 할머니 맛있어. 그런 거 보고 손지들이 많아. 가족들을 웃게 하는 어머니의 닭장입니다. 막내야 갈치장 갖고 오라 이거 썰고. 신선한 생선은 보기 힘든 산골. 풀치 갈치 말리는 전용이에요. 네. 네, 주렁주렁 말린 갈치가 더없이 반가웠죠. 한 마리만 할까요? 아이가 2마리 해라. 2마리 할까요? 그러니까 2마리 해라. 2마리 썩었냐? 이렇게. 언제 볶아? 응, 잘쪽잘쪽 썰. 쪼리도 해먹고 호박 넣고 볶아놔도 맛있고. 너무너무 맛있어. 조름. 이제 요놈만 또 조름해서 또 꼬들꼬들은 해갖고 먹고. 물을 넣고 장장 쳐라. 특히 아버지가 좋아했던 갈치 조림은 무에 간장과 고춧가루로 밑간을 하고
따로 볶아주는 게 핵심입니다. 무시 안 깨지게 살살 해라. 네. 이렇게 해야 그 깔치조림을 해는 맛있어. 그냥 무조건 갖다 여으면 안 돼. 장잠 치고 그래갖고 이제 물을 부숴.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가야 감칠맛이 난다죠. 갈치가 잘 말렸네, 엄마가. 많이 몰르면 안 된 거이다 와. 난 살짝 몰라야 꼬들꼬들해 맛있는 거이다. 산골로 온 갈치의 맛있는 변신. 맛있겠어. 짭조름한 아이들 반찬이며 아버지의 뜨끈한 안주였습니다. 가난한 시절 쉽게 먹을 수 없던 조림도 있습니다. 소고기요. 그 짜그리로 해놓으면 밥을 끄적거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짜그리라 맛있어요. 그래갖고 부모들 대접해요. 저기기가 귀엽게 옛날에는 부자들이나 1년에 한 번 묵가 묵도 안 해. 가난한 사람들 밥이 없는데 이런 거 못 가니. 그걸 밀어요. 오래 졸인 찌개와 조림의 중간쯤 되는 일명 짜그리. 봄이면 자식들 입맛 살아나라고 어렵게 장만한 소고기에 장맛을 듬뿍 더해 졸였는데요. 그놈 부숴도 돼. 그놈 부숴도 돼. 된장 좀 넣고 고창 좀 넣고. 자식 좋은 거 먹이고픈 마음은 늙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아이, 너희들 요거 저거 맛있게 먹고 가보라고. 네, 엄마. 맛있겠네. 아유. 배고프겠다. 네, 아이, 엄마 손맛을 이제 먹기가 많은 날이 있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귀한 것 같아요. 엄마가 해준 음식들. 점점 나이가 연세가 드시니까 해년마다 이제 그 엄마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을 위해 장을 담고 그걸 또 조리고 이보다 순도 높은 사랑이 또 있을까요? 아이고, 풀이 안 올라가니. 이 봄날 세 딸들 입맛을 살려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네. 남자까지 많이 먹어. 엄마. 이쁜 아들도 나나신게 많이 먹고 잘 키우라고. 네. 맛있다. 최고. 오랜만 짱. 딸들의 칭찬에 어린아이가 된 어머니. 모처럼 집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너무 좋아? 안 늦게? 머리가 뭐야? 챙겨 먹이는 것도 모자라 딸들 챙겨줄 장을 꾹꾹 눌러 담는 어머니.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장이 맛나야 음식이 맛나지. 아무리 시방시장에 미원 넣고 뭔 넣고도 못 먹는다. 그래 너희들 이런 놈 갖다 먹어라 그러네. 아이 나 죽어보면 너희들 장 갖다 먹고 이제 없으면 이제 너희들 눈물 나올 거다. 눈물 나올 거다. 조리고 조린 장맛으로 기억될 어머니의 사랑. 오래오래 곁에 두고 싶습니다. 야, 이건 뭐 항아리의 잔치네요. 냄새만 슬쩍 맡아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죠, 기본. 우리나라에서 먹던 전통장의 종류가 120여 가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게 우리처럼 겹장으로 숙성을 시키는 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맛이
깊게 밴 조림이 이토록 이제 풍성한 맛을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조림 음식을 먹었을까? 18세기의 농서에 생선을 작물에 끓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푹 끓여낸 고음이나 장으로 가늘한 찌개와 조림의 중간쯤 되는 음식도 조리서에 등장합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조림의 뿌리는 꽤 오래됐을 것으로 추정되죠. 조청에 조려낸 정과도 일종의 조림인 셈입니다. 예전엔 조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하시고 계신 일이 장 다루고 계시군요. 네, 장도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과거가 없으면은 네. 미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장 담그는 것부터 배우신 거예요? 그럼요. 저는 소금물 내리는 것부터 배웠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옆에서 조수 노릇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네네. 이 간장으로 어떤 조림을 해 먹었을까가 참 궁금한데. 네. 약입니다. 약이야. 지금은 사라진 고조리소 속에 조림도 꽤 많답니다. 이게 가지인데 일주일 정도 소금물에 절여놨어요. 찬물에 한 반나절 정도 담가 놓으면 짠물이 조금 빠져요. 이제 이 간장물에다가 다져놓은 소고기를 넣고 끓이면서 졸여주는 거예요. 소고기를 넣고 조린 일종의 육장인 셈이죠. 이 작물에다가 가지 절임한 것을 재워놨다가 한 3, 4일 놔뒀다가 이걸 먹는 거예요. 이게 장갑법이라고 하는데 가지 간장 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리는 게 아니고 절임이에요. 절임. 그러니까 소고기를 넣고 조린 간장을 부어 가지를 절였다는데요. 조리고 또 절이고 손이 많이 가는 만큼 맛도 풍부했겠죠. 조림이란 이름은 소고기 요리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네, 채끝이에요. 채끝 등심.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밑간을 하는 거예요. 우선 간장 양념에 고기를 재웁니다. 이게 약산적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그냥 우리 산적은 그냥 구워서 우리 상에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양념을 슴슴하게 해서 다시 양념장에 졸인 거예요. 시의전서에 소개된 이 요리는요, 일단 석쇠에 구워 육즙을 가두고 불맛을 익힙니다. 네, 그리고 반듯하게 잘라 간장에 다시 졸입니다. 꿀이에요. 네. 거기에 꿀까지 더해 단짠의 묘미도 즐겼답니다. 구이를 다시 졸였던 이유는 뭘까요? 구워서 다시 양념장에 졸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거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지혜가 보태진 약산적 조림입니다. 왕가나 반가에서는 귀한 식자재들을 하나의 맛으로 어우를 때도 이 조리법을 썼답니다. 사막 장과 만들 거예요. 해삼, 전복, 홍합 등 바다의 보물로 만들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간장이요. 우선 양념장을 만들고 거기에 소고기를 조물조물 묻힙니다. 그런 다음 장물에 고기를 넣고 천천히 졸입니다. 고기가 이렇게 익으면 그 다음에 해산물을 넣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딸을 시집 보낼 때 삼합장가를 만들어서 다 보내면 그때 부모님의 상을 차려드릴 때 이 삼합장가를 이제 밥상에 올려서 부모님께 상을 차려드리는 이런 음식으로 이바지의 음식으로 보냈던 음식이에요. 그 집안 음식 맛을 알려면 장맛을 보곤 했다죠. 음식 솜씨를 평가하기에 삼합 장과만한 게 없었겠군요. 또 궁중 요리에는 맞춤형 조림도 있었답니다. 이거 차돌백이에요. 이 부위를 가지고 다져서 양념을 해서 다시 간장에 졸여놓은 음식이에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가 부실한 분들이 이것을 먹었을 때 씹을 필요도 없이 그냥 입에 사르르 넘어가는 그런 밥 반찬이죠. 치아가 약한 순종이 별미로 즐겼다는 차돌조리개. 궁중에서는 조림을 조리개라 불렀다는데요. 데친 차돌을 곱게 다집니다. 전분을 넣어서 엉기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 다음 찰기가 생길 때까지 수십 번을 치대야 한답니다. 엄청 힘들어요. 뭐 한 가지 만들려면 그래도 힘이 들어야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입 크기의 부드러운 완자를 완성시키죠. 이번엔 간장과 설탕을 넣어 끈적끈적해진 작물에 완자를 졸입니다. 조림을 하는 재료 자체가 장이잖아요. 또 장을 담그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야 이 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조림 한식은 깊은 맛이에요. 깊은 맛. 다지고 치대고 졸여서 만들어낸 깊은 맛. 입안에서 살살 녹는 차돌 조리개입니다. 맛의 정수를 향한 탐구는 생선조림은 물론 갈비찜까지 수많은 요리를 탄생시켰죠. 진하게 졸여진 한 상에 선조들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드디어 이 귀한 상을 만났습니다. 간장이나 뭐 다른 조미가 하나도 없이 저희가 담은 간장으로 다 양념이 된 거거든요. 네. 파, 마늘, 간장. 그래. 근데 이 조림이라는 게 마음을 졸인다 이러면은 좋지 않은 건데 음식은 조림은 졸일수록 맛있다. 네. 이 모든 이제 조리면 이게 함축되잖아요. 그 많은 음식의 맛들이 졸여지기 때문에 그 맛이 상승이 되는 거죠. 네. 왕이 사랑했다는 차돌조리개. 상당히 부드럽네요. 네. 저희가 공부하면서도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만 할 게 아니라 저희 후손들에게도 알리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소명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라는 거는 하나 한 단계가 겹쳐서 큰 역사가 되는 거니까 선조들이 물려준 그 지혜가 자꾸 발달한 거죠, 이게. 그래서 오랜 역사가 정말 이 음식 조림처럼 지혜와 식재료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혼합돼 가지고 조림이라는 것을 탄생시킨 것 같아요. 우리의 조림, 그 맛이 참으로 깊습니다.
호남 평야의 끝자락 전북 고창. 붉은빛 언덕에 아들과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나무 좋다. 좋다. 돈 많이 벌겠다. 아이고. 이거 보면 많이 벌어라. 무슨 농사를 짓는 걸까요? 다산홍이라는 쭉쭉이에요. 구매하시는 분이 가져가기도 하고 개인이 이렇게 소매로 조금씩 이렇게 박스 단위로 이렇게 가져가시기도 하고 이 묘목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자 잘하네. 어이구 우리 손자 잘해요. 우리 기루 손자. 도시에 살던 막내 아들 가족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지 4년째. 처음에는 아들의 귀농이 선뜻 내키지 않았답니다. 여기 시골은 힘들어요. 일이 그냥 힘으로 또 해먹은 게 그래서 그런 게 나같이 고생하지 말라고 그래. 막 그랬더만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자식이라 못 버리고 올 때는 손도 안 댈란다 했는데도 이렇게 일이 채갖고 있으면 다 돌아가고 자식이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죠. 결국 철쭉 농사에 땅도 내주고 일손까지 보태게 됐습니다. 요즘 들어 어머니 손이 가는 게 또 있답니다. 손때 묻은 가마솥과 그 솥에서 계속 저어온 음식을 며느리에게 전수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단맛 조림입니다. 소청이에요, 소청. 찌름 지려가지고 내가 소스 내가 지려갖고 설탕 안 넣고 그냥 엿기름만 넣고 쌀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가난하니 우리 때 가난한 게 제일 엿같은 이렇게 해는 것처럼 안 사고. 가난했을 적에도 자식들 달게 먹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어머니. 불 앞에서 꼬박 8시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젓고 또 저어줍니다. 그 인고의 시간이 빚어낸 달콤한 한 그릇. 이 집에서는 조청을 조리면 의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찐한 놈보다 조린 놈을 내기도 잘 먹어요. 맛있죠. 달짝지는 이제 엿 좀 넣고 하면 달짝지근해갖고 또 뽀득뽀득해요. 쪄려는 겨울바람이 말려낸 명태와 시래기의 만남. 데친 시래기를 조물조물 양념에 묻힙니다. 안 맛있어. 그 위에 말린 명태를 올려 뭉근하게 조릴 참인데요. 일이 많이 할 때 이렇게 해서 썰어다 주면 잘 들면 시방은 다 일해도 밥 싸갖고 와버린 게 필요가 없어요. 들밥으로도 인기였던 어머니표 조림은 양념에 그 비법이 있다네요. 고기를 익은 상태에 양념 여기다 뿌려가지고 살짝 김 올려가지고 먹는다고. 그래야 맛있어요. 여기에 활용점정 조청으로 단맛과 윤기를 더합니다. 허기질 때면 쫀득한 살점을 뚝 떼어내 자식 입에 넣어주던 어머니의 진한 맛입니다. 이번엔 생들깨를 곱게 빻아줍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입이 잘 넣으셔. 매운 것도 못 잡수고 짠 것도 못 잡순 게 식사를 못 드신 게 죽을 들어 많이 쏘드렸다고. 나 그거 먹는 게 겁나게 큰 힘이다. 내기다 이제 그러셔요. 그러면 또 사다 도와드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그릇만 잡수고 돌아가시다가 잡수시고는
이제 2월달 이때 됐구만. 10년간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며 끼니마다 끓여드렸다는 들깨죽. 들깨가 환자의 입맛을 돋우고 체력을 보강시켜줬다죠. 들깨물에 쌀가루를 섞어 진한 맛만 남도록 졸이고 또 졸였는데요. 이게 햇반이 섰지. 반일하랴 죽 고우랴 고행과도 같았던 세월이었답니다. 굳은 살이 많이 가겠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이제 애들이 착하니까 이제 그런 것은 용서가 되고 이제 월등히 하천을 못 났어도 이제 열심히 살고 있으니 그것은 고마워요. 아무튼간에 새끼들 보면 고맙기를 감사하고 그래요. 바짝바짝 마음 졸이며 살아온 인생이지만 자식들이 있어 고맙다는 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만들던 들깨죽을 이젠 아들 가족을 위해 끓입니다. 이번엔 아들과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등갈비 간장조림을 좀 해보려고요. 어머니가 신랑이랑 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몸보신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시간 내가지고. 먼저 등갈비를 끓이는데요. 어머니를 위해 고기를 부드럽게 해줄 비법. 이거 복분자 농축 해놓은 거. 조금 더 연해지기도 하고 잡내도 잡고 하니까. 어머니 대신 요리를 하다 보니 문득 어머니의 곱은 손이 떠오릅니다. 안타깝죠. 엄마 손을 보면 다 그게 저희를 먹이려고 한 거였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또 저희가 또 내려와서 지금도 더 힘드시고 죄송하고 그러지만 표현이 잘 안 돼요. 더 하시죠, 지금은. 이제 저까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도와주시는데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지만 특히 엄마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항상. 한눈 팔지 않고 평생 가족만을 바라본 어머니를 위해 아들이 만든 보양식입니다. 도시와 달리 뭐든 직접 해먹는 시골에선 음식만한 추억이 없다죠. 예전에는 튀김가루를 이렇게 묻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튀겨주는 거예요. 그냥 생닭을 기름에 탁 튀겨요. 그럼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했지. 지금 못해. 이제 그러시는 거죠. 어머니가 해주던 추억의 간식에 도전한 아들. 네, 소리부터 벌써 맛이 있습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닭 가슴살을 매콤한 고추장 양념에 조리를 하는데요. 간식 하나 하는데 손이 참 많이 가죠. 여기 달콤한 정성까지 더해지면 완성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고마움이 함께 배어들었습니다.
진하고 달콤한 맛으로 밥상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대접한 거요. 그래. 엄마 요즘에 철칙 때문에.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는 가족. 안 그러고 있게. 꺾기 싫어하지. 그냥 어떻게 무슨 어떻게 해먹고 살라고 내려오는 거야. 제가 그랬는지. 나도 적응이 되고 지금도 이제 적응이 좀 돼가고. 지금 사는 것도 자리가 좀 잡아지고.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있은 게 저것도 좀 때로는 안 좋은 점도 있어도 때로는 좋은 점도 있거든. 한마디로 자식이라 부모는. 엄마 고마워.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정성과 기다림의 미학, 조림 한 그릇이 참 고맙습니다. 아휴, 마을을 지키고 있는 보호수 한 200~300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조림 음식을 보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인들은 말을 줄여서 시 한 편에 인생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 조림이 바로 시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진한 알맹이만 딱 남기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이 오면은요, 정말 진하게 녹익은 조림 반찬에 뭐 이렇게 한 잔 기울일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해집니다. 네, 얼른 가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